더 아름답게, 더 오래 지켜야 할 우리 제주 슬기로운 환경생활 함께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를 더 슬기롭게 환경 지킴이가 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실 분이죠. 아시아 기후변화 교육센터 김병무 사무국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또 이렇게 지난주 이어서 또 보니까 반갑네요. 예,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또 친환경 생활 할 수 있는 그런 생활 속에서 친환경 실천, 뭐 사례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있는데, 오늘부터는 좀 본격적으로 우리 슬기로운 환경 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 지구 온난화의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온실가스, 이런 얘기도 좀 해주신다고 했거든요. 좀 본격적으로 얘기 나눠볼게요. 오늘 어떤 이야기, 주제 가져오신 거죠? 예. 오늘의 주제는 온실기체라는 거를, 온실가스, 온실기체라는 거를 네. 가져왔는데요. 네. 그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으며, 이제 중요한 이산화탄소를 주요 네. 내용으로 좀 하였습니다. 네네. 과학적이고 오늘은 좀 수치가 좀 나와서 조금 어렵기는 하지만, 아. 예, 우리가 이미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네. 그리고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아. 꼭 다루어 보았으면 하는 맞아요. 내용입니다. 우리가 뭐 언론에서 지구 온난화의 주범이다, 온실가스, 뭐 이산화탄소 얘기를 많이 나오거든요. 이번 기회에 좀 내용도 좀 짚어보고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여러분 질문해 주세요. 네, 오늘 아는 만큼 보인다고 좀 알아보죠. 자, 그러면 먼저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우리 역사 속의 이산화탄소 에피소드를 소개해 주신다면요. 예, 예.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이산화탄소를 발견한 건 뭐 1700년대 중반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런 이산화탄소가 지구 온난화에 영향을 준다라는 거는 혹시 언제쯤에 이게 뭐 이론으로 발견하고 뭐 이런 걸 했었을까요? 언제쯤일까요? 네. 우리가 기후변화, 지구 온난화를 알게 된 거는 최근이긴 하죠. 제가 네네. 지난번에 죄송합니다. 2007년도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네네. 그 이산화탄소라는 게 그걸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거는 훨씬 더 100년도 더 전입니다. 더 전부터도 우리에게 경고를 했네요, 네, 어쩌면. 1896년도에 세상에. 스반테 아레니우스라고 하는 스웨덴의 과학자가 이산화탄소가 지구 온난화를 일으킨 거다라는 거를 분석을 해서 발견을 했는데요. 네네. 그 되게 재밌는 그분의 이제 보고서의 결론은 뭐였냐면요. 그래서 우리 지구는 풍요로워질 거다라는 거였어요. 어떻게 그렇게 결론이 나요? 이제 이분이 아까 스웨덴 과학자라고 했었는데 네. 북유럽이잖아요. 거기는 좀 아, 추우니까 추우니까. 따뜻해지고 하면은 네. 더 많은 농작물도 재배할 수 있고 해가지고 좀 더 인류가 풍요로워질 거다라고 그렇게 예측을 한 예측을 한 거군요. 아, 스웨덴 과학자입니다, 여러분. 1896년도에 이산화탄소 이론이 이미 그때 정립이 됐고 지구의 기온이 올라갈 거다라고 그때는 약간 뭐랄까요? 좀 핑크빛 전망을 내놨는데 실제 우리 상황은 좀 달라요. 그죠? 예, 예. 또 다른 학자도 있어요? 네, 또 다른 학자가 이제 찰스 킬링이라고 하는 그 박사님인데요. 네. 앞에 그 스반테 아레니우스 그런 사람들이 발간한 그런 보고서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분은 실제 1958년도부터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농도를 측정하기 시작했어요. 1958년. 네. 어디서부터 했냐면 하와이에 있는 마우나로아라고 하는 섬인데요. 네. 거기가 이제 인류로부터 영향을 좀 덜 받기 위해서 하와이에 있는 좀 그런 깨끗한 청정 지역인데요. 거기서 연구를 하고 이제 이것을 2007년도에 IPCC 보고서라고 하는데요. 네. 거기에 발표를 합니다. 네, 네.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58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해가지고 쭉 통계치를 그래프로 그린 거를 이렇게 했는데 그게 이렇게 최근으로 올수록 좀 급격히 상승하는 네. 이산화탄소 농도가 그 그래프였는데 그래가지고 그 그래프의 이름이 킬링 곡선이라고 또 불린 겁니다. 아, 킬링 그래가지고 곡선. 예, 꼭 그 처음 들었을 때는 누굴 죽이는 그런 네. 그래프인가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 박사님의 이분의 이름이군요. 네, 킬링 곡선이라고. 저도 이게 지구 온난화가 점점 심각해지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킬링 곡선인가 생각을 했는데 예. 아니 우연찮게 이분의 이름이 예, 찰스 예. 킬링이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또 그렇게도 느낄 수 있을 것 같네요. 지구 네. 온난화 가속화되면 물론 우리 인류 종말까지도 얘기하고 있으니 이건 뭔가 이분의 숙명이었다. 이걸 발표하게 된 학자로서 이런 생각도 듭니다. 처음에는 그냥 단지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재배도 잘 돼서 더 풍요로워질 거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최근으로 올수록은 우리 지구 환경에 결국은 좋지 않다라는 거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지구 온난화와 이산화탄소의 관계 어떻게 되는지 좀 우리가 자세히 알아보죠. 궁금하기도 하고요. 예. 네.
킬링 곡선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거는 이산화탄소 농도가 최근으로 올수록 좀 급격하게 상승하는 그런 곡선의 형태를 보인다라는 거였는데요. 네. 마찬가지로 지구 평균 기온도 동일한 모습을 보인다라는 거였어요. 네. 그래가지고 평균 기온의 상승 그래프하고 킬링 곡선이 아주 유사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뭐 유의미한 관계를 갖는다, 뭐 상관관계가 높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좀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게 킬링 곡선과 좀 유사한 건데요. 하키스틱 그래프라고가 있습니다. 네. 이 뭐 하키 우리 뭐 아이스하키 뭐 아. 하키 하는 운동 그 있잖아요. 네네. 그게 스틱이 보면은 쭉 직선으로 오다가 한 45도 정도로 네, 이렇게 꺾어져 있죠. 꺾어져 올라가는 네. 그런 거잖아요. 킬링 곡선도 좀 유사하긴 하는데 하키스틱 그래프는 뭐냐면 과거 지구는 일정한 온도를 유지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산업혁명 이후에 약 300년 가까이가 급격하게 기온이 상승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그런 그래프이고요. 이것도 네. 킬링 곡선과 좀 유사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아, 그렇군요. 하키스틱 그래프처럼, 예. 네, 꼬리가 올라갔다. 이것도, 네, 기억해 주시면, 상식적인 차원에서, 네,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일부러만 외우려고 생각하지 예. 마세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 어느 정도인가요? 우리 대기 중에는? 예.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보면 이산화탄소가 이렇게 아주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면은, 네. 진짜 대기 중에 엄청 많아가지고, 그게 우리가 좀만 뭐 이렇게 안 좋게 행동을 해도 네. 증가하는 건가? 아니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네. 그렇지만 그 대기 중에 농도를 보면은, 저도 이거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네. 대기 중에 가장 많은 기체는 질소라고 합니다. 그게 약 한 아. 77% 정도. 네네. 그 다음이 이제 산소고, 이게 한 21%. 그 다음이 뭐 아르곤 뭐 이런 가스들인데, 그게 한 1% 내지 뭐 좀 더. 그런데 그렇게 계산하고 나면은 1%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또 이산화탄소는 약 0.03% 정도라고 합니다. 아주 작은 양이죠. 그래가지고 과학자들은 또 뭐라고도 하냐면 이걸 지구의 급소라고도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이렇게 작은 양인데, 네. 진짜 급소, 우리가 몸에서도 급소 딱 누르면 사람 죽을 수도 있잖아요. 작은 부분이지만, 그렇게 생각한 거군요. 아주 치명적이네요. 작은 부분, 아주 작은 부분인데, 예. 그럼 이렇게 아주 적은 양으로 존재하는 이산화탄소가 어떻게 우리 지구를 그렇게 뜨겁게 하는 거예요? 예. 이거는 제가 좀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네. 머릿속으로 좀 상상을 하면서 들으셔야 될 것 같긴 상상을 합니다. 좀 해보세요. 예. 네. 지구의 에너지원은 태양이지요. 네. 지구는 태양으로부터 에너지를 받아서 이제 식물이 호흡을 하고 네. 산소를 만들어서 많은 동물이 살고 있습니다. 네, 네. 태양 에너지가 지구의 원동력인데요. 이 태양과 지구를 하나 생각하고 지구를 감싸고 있는 무언가, 대기층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네. 태양 에너지가 이제 지구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어떤 형태를 보이느냐라는 건 크게 이제 네 가지로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태양 에너지가 지구까지 오는데 아까 지구를 감싸고 있는 대기라고 말씀하셨죠. 이 네, 대기를 네. 통과하지 못하고 반사돼서 나가는 게 첫 번째이고요. 네. 그 다음에는 대기를 통과해가지고 지표면에 영향을 주는 거. 이게 두 번째. 그리고 지표면에서 다시 반사돼가지고 나가는 것. 이게 세 번째.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통과된 지표면에서 반사돼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대기를 또 통과하지 못해가지고 다시 또 반사돼가지고 지구 안에 머무는 것. 네. 이렇게 네 가지고요. 네. 우리가 이제 지구온난화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이 네 번째입니다. 지구에서 다시 반사돼가지고 나간 게 지구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네. 대기층에 자꾸 갇히는데 이런 것들 영향을 주는 게 온실기체. 그중에 이산화탄소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군요. 어떻게 여러분 머릿속에 좀 그림을 그리셨어요? 네. 조금 예전에 저도 뭐 지구과학 이런 거 배우면 용어도 그렇고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데 조금 더 쉽게 네, 네. 예를 들어가면서 다시 한번 좀 설명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네. 제가 생각한 게 뭐가 있냐면 네. 제주도가 아주 쉽게 설명이 가능합니다. 제주도 네. 아주 많이 보이는 비닐하우스. 비닐하우스. 네. 네. 비닐하우스를 예로 들어보면 네. 비닐하우스 안에 들어가면 어떤가요? 좀 따뜻해요. 네, 따뜻하죠. 네, 뜨겁죠? 네, 비닐하우스 안이 따뜻한 이유는 내부에 있는 뜨거운 공기가 비닐을 통과해서 밖으로 나가지 못하기 그렇죠. 때문이죠. 네네. 비닐하우스의 비닐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지구의 대기층에
이산화탄소. 비닐 네. 역할이군요. 네. 네. 그러니까 이 지구에서 열이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열이 밖으로 못 나가게 이산화탄소 같은 이런 온실기체들이 네. 잡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더 두껍게 만들어주는 네. 거군요. 네. 비닐하우스가 두꺼워지면 두꺼워질수록 더 덥듯이 네.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더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은 지구는 더 더워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약간 교류를 통해서 약간 서로 교류가 또 약간 뭐랄까 숨 쉴 구멍들이 네. 필요한데 딱 막혀 있는 거군요. 그러다 보니까 지구는 더 더워진다라는 얘기. 딱 이해되네요, 여러분들. 근데 아주 작은 소량이지만 그게 이 비닐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더 두꺼워진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원래대로라면은 이산화탄소가 이제 적당하게 그 필요한 만큼 적게 존재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산화탄소 발생으로 지구가 뜨거워지면 지구의 본 모습이 이렇게 무너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제 이런 이산화탄소를 적게 만들어야 될까요? 이것도 쉽지가 않은 일이죠. 예. 네. 지금 그래서 발생하고 있는 게 지구 온난화인데요. 네. 이산화탄소를 지금 당장에 우리 인류가 멈출 수는 없겠죠. 네. 제가 처음에 생태생활에서 말했듯이 아, 노 임팩트맨이라는 그 영화를 소개해드렸었는데 네. 에너지 안 쓰고 폐기물 배출 안 안 하고. 하고 살 수 있겠냐고 제가 여쭤봤었는데 어, 이건 분명하게 인간다운 삶은 아닐 거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지금은 그래서- 거의 못 살 거예요. 네, 그렇게는 맞습니다. 아예. 네. 그래가지고 이제 온실기체를 줄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온실기체가 또 그렇다고 해가지고 아예 0이 된다라고 하면은 지구상에 온실기체라는 게 없다라고 하면은 이 지구는 온도는 영하 18도 정도 되는 아주 이제 그냥 빙하기도 아닌 뭐 아주 땅땅언 그런 행성이 되는 거죠. 아니 네네. 지구상에 생물은 없을 거예요. 아, 그렇지만 이제 이게 너무 많아지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걸 줄이려고 하는 건데요. 네. 그렇다고 해가지고 또 이제 지금 이산화탄소를 지금 당장 우리가 배출을 0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지구가 이제 옛날처럼 아주 살기 좋은 적당한 온도가 되느냐? 또 그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지구상에 이제 우리가 한번 배출한 이산화탄소는 한 100년 정도를 공기 중에 머문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100년 후에는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부터 지금까지 배출한 거, 그리고 지금도 배출하고 있는 그게 예. 꾸준히 축적되어 온 거군요. 예, 맞습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것들이 이제 계속 영향을 미칠 거다라고 하는 거죠. 생각해보면 지금 우리도 이 정도인데 우리 후손들은 더더욱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보면 그 후손들이 만들어낸 이산화탄소가 아니라 그 선조들이 만들어낸 이산화탄소로 인해서 영향을 받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우리도 물론 지금 계속 영향을 받아온 건데 그렇게 생각해보면 지금 우리도 주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100년간 이게 대기 중에 존재한다니 이게 쌓이면 와 어마어마하겠군요. 지금 이분은 학창시절에 지구과학 강의를 듣는 것 같네요. 그래도 쉽게 설명해 주신 이해 쏙쏙이라고 3554번님 문자 주셨는데 진짜 저도 그 여러분 눈높이에 맞게 질문하고 할게요. 여러분도 궁금한 거 있으시면 바로바로 네, 질문해 주세요. 자, 이산화탄소 이외에 또 지구를 위협하는 온실기체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이거는 좀 이 부분이 어려운 내용이긴 하는데요. 유엔에서가 딱 정했습니다. 인간이 인위적인 활동으로 인해서 증가하는 기체들 중에서 네. 6가지를 딱 정했어요. 네. 그 중에 이제 이산화탄소, 메탄, 네. 아산화질소 네. 이런 게 있고요. 네. 또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육불화황. 아주 갑자기 어렵죠. 화학 시간이 예. 된 것 같아요. 네. 이 네. 6가지 중에서 앞에 3가지는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는 원래부터 자연적으로 존재했던 기체들입니다. 이 네, 지구상에. 네. 그래가지고 오랜 시간 동안 지구와 함께 뭔가 작용을 하면서 네. 생태계에 뭐 긍정적인, 부정적인 그런 영향들을 미치고 있었던 거죠. 네, 네. 그리고 이제 뒤에 있던 3가지 어려운 그 용어들은 인간이 인위적으로 조합해가지고 만들어낸 기체들이에요. 근데 이게 앞에 있던 것들은 지구상에서 오랫동안 상호작용을 하다 보니까 좀 더 지구와 융합돼가지고 잘 이게 기체가 유지되고 있는 건데 뒤에 3가지는 갑자기 만들어진 거여가지고 지구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도 잘 모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요. 네.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뭐 냉매제, 뭐 프레온 가스 얘기는 네네. 있잖아요. 네. 이게 뭐 처음에 개발됐을 때는 엄청 획기적인 발명품이었어요. 그렇죠. 우리가 냉장고를 쓰는데 뭐 사용을 하게 되면서 뭐 엄청나게 병균이나 이런 게 줄어들었다고 맞아요. 하는 우리 식품이 상하지 생활질이 않았어요. 좋아졌죠. 그렇지만 이게 지나고 보니까 오존층을 파괴하는 심각한 이 물질이더라라는 거였죠. 냉매제가. 네. 네. 이 마찬가지로 이 3가지 물질도 어떻게 이제 작용을 할지는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줄이자라고 해가지고 유엔에선 6가지 물질을 한 거고요. 그리고 이산화탄소는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린 거고, 메탄은 이제 쓰레기가 썩거나 네. 소의 트림이나 방구 이런 그런 데서 좀 것도 많이 다 메탄 예, 가스라고 예. 하죠. 네. 그리고 아산화질소라고 하는 거는 이제 비료에서 좀 많이 나옵니다. 농업에서 비료, 사용. 농업에서 산업 질소 공정에서. 비료. 예,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이 6가지 물질을 6대 온실가스다라고 부르고 있는 거죠. 우리 산업 전반에 이 6대 뭐랄까요? 온실가스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개인도 조심해야겠지만 또 우리 산업적인 측면, 기업에서도 좀 어떻게 이거를 사용하지 않고 줄이고 대신 청정 환경 에너지로 바뀔 뭐 약간 고민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이야기들도 좀 나중에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한 우선 우리 개인의 생활 실천도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 개개인이 모이면 또 그것도 크니까요. 어떤 거가 있을까요? 조금 실천 방법들. 네. 지금까지 계속 제가 여기 슬기로운 환경생활에서 나오면서 말씀드렸던 그것들이고요. 네. 네, 우리가 이산화탄소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이산화탄소가 왜 중요하고 이렇게 하냐면 아까 제가 6가지 물질을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 중에 이산화탄소의 영향이 가장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엔에서가 또 말한 거는 80% 정도다라고 네. 하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이 6가지 물질 중에서도 이산화탄소가 80%나 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이제 이산화탄소를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좀 지구 온난화를 막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아직까지는. 네, 네.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한 행동들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네. 슬기로운 환경 생활을 왜 해야 되는지. 네. 자, 오늘 우리 온실가스 또 지구 온난화의 주범 이 온실가스에 대해서 이산화탄소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여러분 좀 쉽게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마무리 한 말씀 해주세요. 네. 네.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슬기로운 환경생활의 핵심은 네. 이 온실기체, 그 중에서도 이제 이산화탄소가 핵심이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생태생활을 통해 가지고 이산화탄소를 좀 줄이고 이걸 우리가 좀 컨트롤한다라는 표현도 좀 그렇죠. 자연적인 현상을. 근데 네. 우리가 좀 더 이거를 우리 인간이 좀 더 줄일 수 있다라고 하면 이 지구는 분명하게 긍정적인 영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요. 우리 오늘 하루 딱 하나, 작은 거라도, 네, 이 지구를 생각하는 그런 시간 꼭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자세한 이야기 함께 이어가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